월세 장사보다 건물 사는 게 더 쉽다. 뭐 몇 가지만 기억하고 명심하면 이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우선은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네. 구독자분들한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자영업자분들이 자기 건물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건물의 진심 대표 이창원입니다. 월세 내지 말고 네. 건물을 사라. 또 월세 내는 사장님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어떤 거를 5가지를 우리가 유의 깊게 기억을 하면 좋은지 네네. 오늘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월세 낼 돈으로 건물을 사신 분들이 네. 있나요? 아, 사실 너무 많죠. 예, 사실 많이 몰라서 못하는 거고 네. 많은 분들이 막 갑질도 당하고 너무 서러움 속에서 당연히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해야 된다고 아는데 사실 이 5가지만 알아도 내 건물에 장사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첫 번째는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건물을 사서 직접 사용을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상당히 많이 해줍니다. 그냥 건물을 사는 개념이 아니고 음. 건물을 사서 내가 거기 들어가서 장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잔금 같은 거 이런 거 하기 전에 은행에서 미리 대출을 해준다 이런 개념인가요? 예,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얼마까지 네, 나오는지. 그래서 은행은 건물을 만약에 누군가 샀는데 공실을 나면은 월세 받아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은행은 불안하겠죠. 혹시나 예. 공실이 될까 봐. 네. 근데 이 사람 장사도 잘해. 직접 다 쓰겠대. 이러면 은행은 너무나 편안하겠죠. 그러면 건물에 거의 한 8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은행이 얼마까지 대출을 해주는지 확인하고 일을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계약하기 전에? 네, 계약하기 전에 내가 이 정도 건물을 살 건데 내가 장사는 이 정도 한다 라고 하면은 신용이나 이런 거를 평가해가지고 대출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일이 진행되고 나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리스크가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네요. 그럼요. 미리 알아볼 수 있고 또 네. 얼마나 알아보느냐에 따라서 금리도 이자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네.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3% 후반도 받습니다. 그렇게 저렴하게. 작년, 재작년만 해도 5%, 6% 이랬거든요. 네. 그 1%가 상당히 큽니다. 최근에는 한 네. 어느 정도까지 대출 나오는 사례들이 있었나요? 서울 기준으로 장사를 잘하면 80% 정도 나오고요. 최근에도 장사하시는 분이 건물 매입하셨는데 80% 나오는 거 확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약간 핵심이네요.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아, 그럼요. 그 리스크가 어쨌든 뭐 해지가 된다고 좀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있고 건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돈을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억짜리인데 80%면 2억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을 확실히 열어줄 수 있습니다. 80%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70%까지만 생각하더라도 여유 있게. 아, 그렇죠. 그래도 한 7억 정도는 나온다고 보면 되니까 10억짜리 건물 그렇죠. 있으면. 알겠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시던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아, 진짜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그런 위력을 잘 모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네. 또 기억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나요?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자영업자분들한테 되게 특화되어 있는 건데 네. 아까 대출을 7, 80%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외에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외에 레버리지를 받을 수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예를 들면 내가 술집을 한다? 그러면 주류 대출이라고 있어요. 주류 대출은 무이자예요. 심지어. 그래서 장사를 좀 잘하는 분들은 한 2억 5천까지도 받는 분 봤어요. 예. 주류사에서 물론 이게 술값이 조금 높아지긴 하지만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거죠. 그래도 무이자에 그렇게 큰 돈을 네. 융통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영업자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장사를 잘하는 분들은 현금 흐름이 좋아서 이자를 낼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내 돈이 더 적게 들어갑니다. 맞아, 이거를 활용 못 하시는 분들도 이미 술을 많이 팔아주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지원을 많이 못 받는 분들 보면 저는 좀 안타깝거든요. 냉장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맞아요. 돈도 그렇고 몰라서 못 받는 거죠. 맞아, 술값도 막 깎을 수 있는데 못 깎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건물 살 때 이런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네. 라인 자체가 많아지는 거네요. 그쵸.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노란 우산 공제라고 네. 창업을 하면은 드는 공제가 있는데 내가 낸 금액의 일정 부분을 또 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고요. 그건 엄청 저리잖아요, 그죠? 예, 절이죠. 얼마 정도 나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3%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매번 달라지기는 해요. 시중금리에 약간 연동해서 네, 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높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넣은 돈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거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좀 안전하니까 금리가 좀 낮습니다. 그럼 뭐 주류 대출도 있고 네. 노란우산 공제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보험 약관 대출도 있고요. 보험 약관 예, 대출. 그리고 가장 큰 포인트는 내가 만약에 전세를 살고 있다. 3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목돈이 생기니까. 네, 그럼 보증금 1억에 월세 뭐 50, 뭐 60 이렇게 하면 2억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모르니까 2, 3억이면 건물을 살 수 있는데 이걸 활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수중에 있는 돈으로만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레버리지를 많이 못 일으키는 건데. 아예 있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네. 그럼 만약에 네네. 이런 레버리지를 또 너무 많이 일으키면 그것도 약간 불안한 거 아니냐. 네, 뭐 그럴 수 그렇게 있죠.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어느 정도 선까지 그걸 좀 약간 해야 될지. 이건 단순한 산수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매출이 5천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내가 월세 내고 다 쓰고 나서 저는 1,000만 원씩 법니다. 라고 하면은 나머지 레버리지들의 이자 있죠. 네. 이자율을 합치면 월에 얼마 이렇게 나와요. 항상 저축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내가 레버리지를 더 받았을 때 내는 이자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되죠. 그러면은 내가 어쨌든 그것도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실행 가능한 거네요. 너무 매출에는. 타이트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맞아 예. 맞아. 장사를 잘하는 분들은 사실 이런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럼요. 모르셔서 활용을 못 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네. 어떤 거를 또 우리가 항상 인지를 해야 될까요? 요게 세 번째가 중요한데 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내가 내는 월세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월세의 가치, 예. 월세의 가치가 뭐가 있어요? 뭐 월세는 내버리면 끝나는 건데 무슨 네네. 가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흔히 말하기로 내가 내는 월세에서 30%를 더 낼 수 있다. 아까처럼 수익이 나서 수익이 남는 구조라면 월세를 높여도 더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건물을 살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네. 월세를 뭐 계산하기 편하게 300만 원 내고 있다고 치면은 네네. 30%를 더 낼 수 있다고 네. 하면 네. 390만 원을 내는 건데 그러면 이게 뭐 대략 한 400만 원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400은 원래 내가 장사하니까 당연히 내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죠. 400의 가치가 어떻냐면 자 12억이라는 돈을 지금 금리가 한 4% 정도 되거든요. 12억을 빌리는데 네. 4%에 대한 이자가 400만 원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네. 12억이라는 가치에 내가 월세를 낸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요. 내가 400을 내지만 그 네. 건물이 30억이면 12억만큼 내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네. 이분은 12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는 분이죠. 그러면 예. 300만 원을 내고 있다고 치면은 네. 9억인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서는 곱하기 시중금리로 봤을 때 예, 300 정도 해서 나오는 값이 나의 월세에 대한 가치다. 500 내고 있으면 얼마인 네. 거예요? 500이면 300을 곱하면 15억이죠. 15억에 대한 예. 가치를 내가 월세로 내고 있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 내가 30% 더 낼 수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 뭐 600이야. 그러면 6, 3, 18, 18억짜리 건물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500만 원을 월세로 내고 있는데 이 월세가 나한테는 매출에서 한 5%밖에 안 돼. 뭐 6%밖에 안 돼. 그쵸. 그러면 당연히 30% 이상 더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자기가 낼 수 있는 만큼의 가치가 내가 살 수 있는 건물의 가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한 20억짜리 건물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럼요. 실제로 일어난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아시는 족발집 사장님이 월세를 한 300만 원을 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10억 정도 건물을 매입을 하고 입주를 했는데 거기 이자가 비싼 거예요. 80% 대출 받아서 네. 자기 돈 1억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네. 1억은 들어갔죠, 당연히. 네. 근데 내가 옛날에 내던 이자와 지금 월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안 샀으면 너무 너무 현타가 그때 깨달은 거죠. 이분은 쫓겨날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 장사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가지고 건물의 가치를 올리면 맨날 나는 노동으로 돈 벌어야 되는데 건물의 가치로 자산으로 돈 벌 수 있죠. 그럼 이미 이제 월세 내시다가 지금은 이전하셔서 거기다 다시 족발집을 하고 계신 거고 그럼요. 그러면서 월세는 안 내고 이자를 내고 계신 거고 그렇죠. 계속 그렇게 가치를 쌓아가고 계신 거네요. 누군가는 이런 300만 원이라는 돈을 건물주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건물주의 건물의 가치를 높여주잖아. 똑같이 300을 내는데 내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건물을 매입해서 이자로 300을 내잖아요. 이건 자양분입니다. 그러면은 네. 여기서 아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게 오케이 알겠어. 네. 그런 방법들은 알겠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개인 혼자서 하기에는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물의 진심이라는 회사도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건물주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장사하면서 혼자 공부하면서 건물 매입할 때까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강의를 들어도 어려운 부분들이 네.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왜 뭐가 이렇게 어려울까 했더니 내가 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해서 끌어갖고 올 수 있는지 내가 딱 맞는 기준이 뭔지 그렇죠. 이런 게 불분명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잡아줘야 되고 만약에 좋은 물건을 받았어. 그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지 분석을 해드립니다. 시세보다 싸고요. 금리는 이렇게 해서 월세랑 지금 내는 이자가 똑같습니다. 계산까지 다 해서 브리핑을 해준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 주변에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의뢰를 하려면 네.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건 저희 건물의 진심 홈페이지가 있는데 네. 거기서 PM 문의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려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상담 문의 남겨주면 이쪽에서 따로 연락을 주신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고정 댓글에다가 네, 링크 네. 달아놓을 테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가셔서 문의 남기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이 네. 중개법인이나 부동산 가는 걸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 문턱이 너무 높아. 맞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전 재산을 다 날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너무 어려워하셔서 저희가 매매가 협상으로 매매가도 많이 깎고 그리고 계약도 유리하게 갖고 이런 것들을 계약을 동행을 해드려요. 그 말씀하신 자문 서비스라는 게 네. 그냥 자문입니다 하고 자문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네. 계속 케어해주면서 자문을 계속 해주는 거구나. 맞습니다. 로드맵도 짜드리고 기준도 잡아주고 돈이 부족하면 레버리지도 더 하게 도와주고 분석도 해주고 그리고 계약 때 직접 같이 가서 계약도 같이 하고 잔금도 같이 그러면은 조금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될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실제로 네. 자영업자분들이 뭐 가게 구할 때는 부동산을 가지 건물을 산다고 부동산을 가거나 또 부동산을 가도 부동산이 사실 그렇게 신뢰하기가 혹시 뭐 안 좋은 물건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사기보다도 그 부동산의 소장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네. 또 뭐 예를 들면 중개법인 같은 곳들은 네. 또 너무 막 몇백억짜리 막 그쵸. 50억, 60억, 70억짜리만 거래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못 가는데, 맞아요. 딱 그 말이 맞아요. 예. 그러면 약간 자문을 받으면서 계속 천천히 케어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그렇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서 이 자문을 한번 받고 나면 그 뒤에는 혼자서 계속 스노우볼링으로 건물 살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무 좋네요. 자, 그리고 네. 이제 네 번째 네. 또 우리가 기억하고 인지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나요? 네 번째는 이제 소액 건물을 공략한다예요. 소액 건물. 예.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건물 하면은 보통 30억, 40억 엄청 크게 생각하거든요. 테헤란 뭔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야 될 것 같고 빌딩이 맞아요. 생각나요 항상. 근데 상업용 건물은 작은 것도 되게 많아요. 1층에서 뭐 2층에서 장사할 수 있으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작은 평수에서 장사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은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땅이 작은데 건물이 꽉 찬 건물들이 있습니다. 보통 땅 안에 건물을 반밖에 못 짓거든요. 네. 근데 구도심이나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은 땅이 20평인데 바닥도 20평이야. 오, 그대로 그러면 올라갔어. 그럼 건폐율이 막 예, 90%, 100%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하면 내가 전체 금액은 낮지만 내가 20평을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자문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애초부터 오시면 이분은 이렇게 가야겠구나 설계를 해드리죠. 그분의 업종이나 네. 지역이나 이런 상황을 보고 맞습니다. 꼭 필요한 서비스가 맞긴 하네요. 네네. 혹시 뭐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뭐 자주 얘기했던 저희 도야집 사례인데 거기가 땅이 이제 을지로 하풀인데요. 하풀이 평당 막 1억 넘어가거든요. 근데 거의 30평도 안 되는 땅을 네. 20억대에 샀습니다. 20억 초반에. 저렴한 건가요? 자영업자는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평당 1억인데 평당 7천 정도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내고를 하신 거예요? 내고를 한 5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드리는 거죠. 네. 좋네요. 그래서 그 건물이 30평도 안 돼서 땅이 되게 작지만 건물은 꽉 들어차서 고깃집 하기에 딱 좋아요. 1, 2층을 다 쓰거든요. 네. 고깃집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자문을 해주시면서 네. 그게 가능했던 건지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도 건물주 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의지가 강한 분들이 많고요. 근데 잘 몰라서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소액으로 살 수 있게끔 도와주고 네. 대출 레버리지 또 그 외의 레버리지를 도와주면 이분들 장사 잘하니까 금방 갚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 네 번째까지 듣고 보니까 진짜 이거 가능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맞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떤 건가요? 이게 뻔하지만 잘 모르는 건데 네. 내가 만약에 1호점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사서 1호점을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랬을 때 내가 건물 살 때 돈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기존에 하는 사업자 있죠. 그 사업자에서의 보증금. 보증금 이게 좀 한 5천만 원, 또 네. 한 1억 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거의 권리금. 내가 장사 잘했어. 바닥 권리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영업 권리금 같은 게 또 그쵸. 생성이 될 수도 그럼 있고. 그런 것들이 서울로 보면 5천에서 1억 정도 됩니다. 그럼 내가 건물을 사서 기존에 사업장을 이전한다고 했을 때 이 돈도 제 목돈이에요. 깔고 앉아서 모르지만 내가 잔금을 칠 때 이 돈으로 치면 돼요. 그 타이밍이 잘 맞아야겠네요, 근데. 그렇죠. 그걸 잘 맞춰야죠. 음.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건 건물 계약을 할 때 네. 특약을 잔금일을 좀 길게 잡아놓고 잔금을 당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잔금을 한 10개월로 해놓고 네. 당길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제가 권리금 팔고 보증금 나올 때 그때 입금하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그런 거 많이 해줍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너무나 많죠, 이 사례는. 왜냐면 매도자는 돈을 빨리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는 사정상 힘드니까 좀 미뤄줘. 대신에 돈이 생기면 빨리 땡겨줄게. 이런 특약이 상당히 많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런 걸 모르죠. 그러니까 딱 그날에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동행해 주시고 그럼요. 뭐 계약서의 특약 같은 것도 다 그렇죠.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맞아요. 왜냐하면 무경험이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인생에 한 번 살까 말까 하는데 사실 건물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 네. 것들을 자문해 준다. 그렇죠. 당길 수 있으면 어느 특정한 지정날로 당기면 되니까 다 맞출 수 있죠.
너무 좋네요. 강의 듣는 것보다 자문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강의는 네네. 의지력과 굉장히 많은 적이 있다 보니까 강의를 들어도 맞아요. 실행에 못 옮기시는 분들이 거의 거의 대다수라서. 맞습니다. 과외나 코칭이라고 보시면 되고 적어도 내가 혼자 공부해서 건물주가 되는 시간이 뭐 2, 3년 걸린다면 그 시간을 50%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 어떤 거 네네.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가 딱 들어맞는 건물이 하나 있어서 그것까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 건물이 있다고? 네네. 그럼 누군가 지금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 네. 최근에 이제 건물을 매입해서 잔금을 앞두고 있는 건물입니다. 자문해 주시고 예, 건물 예. 사신 거구나. 네네. 근데 근데- 5가지에 딱 네. 들어맞는 완전한 핏이 맞는 네. 건물이네요. 서울에 있는 건물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랜드북에 들어와 있고요. 여기 김포공항, 네. 그리고 5호선, 송정역, 공항시장역, 9호선 이렇게 여기 3개가 있어요. 네, 이쪽 보시면 이 대로변에 코너 건물인데 이 건물입니다. 강촌 보리밥이라고 되어 있는 이걸 딱 클릭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이게 대로변이다 보니까 평당 금액이 높습니다. 여기 보면 추정가라고 있죠. 23.3억. 이 건물은 대략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 라는 걸 이제 추정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눌러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이 건물을 14억에 계약을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가 이제 상업지다 보니까 네. 예, 평당가가 추정가 좀 높게 나온 면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 내고를 해가지고 금액을 14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 이 추정가보다 네. 훨씬 더 저렴하게 계약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건물을 이렇게 보시면은 광대로변이고요. 네네. 예, 이 건물입니다. 이 예. 건물을 통째로 이제 매입을 네, 하신 거죠. 전체를 곰탕집 사장님이 매입을 네. 하셨고요.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 14억에 사는데 대출을 이분 장사 좀 잘 하시거든요. 네. 대출을 11억을 받았습니다. 80%를 받은 거고요. 직접 쓴다고 하니까 당연히 잘 해주죠. 그럼 이제 3억이 필요했겠죠. 이분이 한 2억 정도를 열심히 모은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1억을 아까 전에 말한 주류 대출, 여러 가지 대출들을 활용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기존에 장사했던 데서 남는 돈이랑 그 다음에 레버리지 했던 이자를 충분히 내고도 남더라고요. 거의 한 90% 정도, 1억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자기 돈 2억 갖고 매입한 건물이에요. 저렇게 해도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게 네. 많은 분들한테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분 네. 사례 말고도 네네. 이렇게 뭐 자문으로 최근에 네. 계약한 사례도 또 있을까요? 예, 너무나 많죠. 정말 FM이라고 볼 수 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네. 여기도 또 족발집이네요. 이분이 이제 건물을 정말 한 2억 정도 돈을 모은 다음에 네. 이제 로드맵을 짜준 대로 그대로 해서 레버리지를 진짜 풀로 해서 23억 건물을 거의 자기 돈 4억 정도로 매입을 한 거예요. 나머지 이제 다 대출로 해가지고 그러면 대출 금액이 너무 높잖아요. 그쵸. 근데 자리가 사실 너무 좋습니다. 가시성도 좋고 네. 오피스도 워낙 많아서 장사가 될 자리거든요. 그래서 1층을 명도를 하고 본인이 직접 족발집 운영하는데 입점하자마자 매출 1억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자를 충분히 다 내고요. 더 좋은 건 4층에 직접 살아요. 기존에 살던 네. 집은 팔거나 살던 집에 전세금을 가지고 와서 또 잔금 치고 아, 전세를 사셨으니까 가지고 있던 원래 있었던 족발집 보증금 권리금도 넣었고 이걸 다 활용을 한 거고요. 심지어 여기는 지하가 한 30평 되는데 여기 지하 월세를 한 50 받고 있었어요. 그 전 건물주가. 근데 이분이 이제 곧 나가거든요. 여기 지금 다 밀고 홀 만들 거거든요. 단체석을. 테이블을 넣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분 계산했더니 월에 한 1,00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50만 원짜리 월세지만 내가 직접 활용함으로써 여기서 매출이 한 3, 4천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1,0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건물 자체를 그냥 건물이 오르겠지도 있지만 건물을 활용해서 직접 살고 그리고 매출을 올리면서 여기서 이게 돈을 버는 공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그냥 건물은 내 인생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네, 분들이 맞아요. 많은데 네. 그게 아니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문 같은 걸 좀 받아서도 할 네. 수 있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최근에 책 쓰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자문도 하고 강의도 하지만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으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책 나오면 또 한 번 더 나오시면 그럼 좋을 너무 것 감사하죠.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가지 마지막 네. 정리 좀 해주실래요? 5가지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내 건물에서 직접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대출을 70% 80%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출 외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레버리지를 써서 내 돈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낼 수 있는 월세 있죠. 월세에다가 곱하기 300 그리고 월세에다가 더 낼 수 있는 돈을 더해서 곱하기 300 할 수 있는 게 내가 살 수 있는 건물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작은 규모의
소액의 건물을 찾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보증금, 권리금도 건물을 사는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네. 상담 같은 걸 좀 받아보시면 좋으니까 그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건물일진시 상담 문의 한번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계약되는 건이나 사례들이 좀 많이 생기면은 또 나와주셔가지고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아마 이 영상 제가 봤을 때 조회수 많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관심들이 많이 없으세요. 맞아. 건물은 남의 일 같잖아요. 요원하고. 장사하기도 바쁘고 네네. 또 이거 장사 너무 엄청 잘해야지만 또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좀 되고 또 내가 좀 현금 흐름만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기반만 좀 다져놓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긴 하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건물에 대한 생각을 이제 많이 못 하시니까 좀 안타까운 건데 제가 생각하는 자영업은 내가 아프거나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을 자영업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당장 돈을 잘 벌고 장사가 잘 되겠지. 근데 나이 들어서도 계속 내 노동력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미리 자각을 하고 자산화, 건물이든 아파트든 부동산이든 이런 자산화 공부를 미리 해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장사를 잘하고 있다면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고 노동소득, 그다음에 자산소득을 분리하면서 가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상담을 받아보면 본인의 그 위치, 어떤 객관적으로 본인을 평가해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더 준비해서 오시라 하죠. 하지만 이제 되시는 분들은 또 본인 스스로를 너무 또 이렇게 과소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담 문의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음에 한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오늘 네. 좋은 내용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